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사촌들이 보석 상자를 열고 반짝이는 목걸이와 반지를 나눠 가지며 속삭이는 소리. 민지야, 너는 할머니 일기나 가져. 그게 내 목이야. 그 말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 했다. 그날 나는 그 일기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서 할머니의 고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삶을 망친 비밀이었다. 사촌들의 부모, 즉 내 삼촌과 고모가 할머니의 재산을 속여 빼앗아간 기록.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 침묵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그날부터 생각했다. 왜 할머니는 싸우지 않았을까? 왜 나는 지금까지 참았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펼쳤다. 할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록. 삼촌이 사업자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고 고모가 땅 문서를 위조해 팔아먹었다. 할머니는 병원비조차 없어 고통받았지만 가족이니까 라고 썼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속이 메스꺼웠다. 가족. 그건 착각이었다. 사촌들은 그 보석을 팔아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나는 빈손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일기는 무가치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사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큰 사촌 형주는 변호사였다. 그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조작해 보석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작은 사촌 지은은 회사원으로 소셜미디어에 보석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다. 할머니의 유산, 감사해요. 그 글을 보니 토할 것 같았다. 나는 왜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집에서 함께 놀았던 추억 때문인가?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더러워졌다. 나는 일기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페이지, 민지야, 미안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지만 말할 수 없었어. 그 문장이 나를 흔들었다. 미안함. 그건 약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동료들이 할머니 일로 힘들지?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속으로는 달랐다. 나는 그들의 연민이 싫었다. 연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퇴근 후 나는 도서관에 갔다. 법률 서적을 뒤졌다. 유산 상속, 위조 문서, 사기. 한국 법은 엄격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일기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생각했다. 관찰부터 시작하자. 사촌들을 지켜보자. 그들의 약점을 찾자. 형준의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를 봤다. 클라이언트 리뷰가 좋았지만 한두 개의 불만이 있었다. 변호사가 증언을 왜곡했다. 그게 실마리일까? 한 주가 지났다. 나는 지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녀는 보석을 착용한 사진을 올렸다. 할머니의 사랑,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밤마다 일기를 분석했다. 날짜, 금액, 사건. 할머니의 고통이 구체화됐다. 삼촌이 빌린 돈은 5억 원이 지금 가치로 치면 더 컸다. 고모의 땅 팔기는 불법이었다.
나는 컴퓨터에 그걸 타이핑했다. 증거 목록.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왜?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하지만 그게 왜 나쁜가? 그들은 이미 나를 무너뜨렸다. 형준을 만난 건 우연처럼 보이게 했다. 커피숍에서. 오빠, 오랜만. 그는 웃으며 인사했다. 민지야, 유산 분배 괜찮았어? 할머니 일기 재미있었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재미. 그는 할머니의 고통을 모르는 척했다. 나는 대답했다. 응, 재미있었어. 할머니의 삶이 다 적혀 있더라.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의심인가? 좋았어. 씨앗을 심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삼촌의 사업 기록을 조사하자. 국세청 사이트, 공공 데이터. 인터넷으로 가능한 한.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참았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지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기다렸다. 그녀가 보석을 팔려는 글을 올렸다. 판매 중. 나는 그걸 캡처했다. 유산을 팔아. 할머니의 피 같은 돈으로 산 걸?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충동은 위험했다. 나는 심호흡했다. 민지야, 너는 강해. 스스로 말했다. 할머니의 일기가 나를 지탱했다. 그 안의 고통이 내 동력이 됐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스스로 공부했다. 법률 포럼,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으로 질문했다. 유언장 위조 시처벌은 답변들이 왔다. 징역 가능. 좋았어. 2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마른 몸이 됐다. 잠이 부족했다.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아니, 그건 내 환상이었다. 현실에서 나는 행동했다. 형준의 사무소에 클라이언트로 위장해 갔다. 상속 상담 부탁해요.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가렸다. 그는 설명했다. 유언장은 쉽게 조작되지 않아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는 조작했잖아. 녹음했다. 그 대화. 작은 증거지만 쌓인다.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인가? 형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순간의 흔들림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삼촌의 사업, 건설회사, 공공 입찰 기록을 봤다. 이상했다. 할머니 돈을 빌린 후 회사가 급성장했다. 뇌물. 아니, 아직 단정 짓지 말자.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이 아까웠지만 내 저축을 썼다. 삼촌의 재정 기록 조사해 주세요. 탐정은 한 달 후 보고서를 보냈다. 위조 대출, 세금 탈루.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었다. 빙고. 하지만 그 보고서를 보며 나는 주저했다. 이걸 공개하면 가족 모임이 사라질 텐데. 크리스마스, 설날. 하지만 그 모임이 행복했나? 항상 사촌들이 나를 무시했다. 민지야, 너는 공부만 해. 그 뒤에 숨긴 질투. 할머니가 나를 더 사랑했다는 사실. 이제 그 사랑이 일기로 남았다. 나는 지은을 만났다. 언니, 보석 어때? 그녀는 웃었다.
좋아. 너 일기 읽었어? 할머니 치매 기운 있었어. 아마 헛소리일 거야.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치매. 할머니는 맑았다. 지은은 모르는 척했다. 나는 대답했다. 읽었어. 재미있더라. 곧 공유할게. 집에서 나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먼저 지은의 회사에 제보. 그녀가 보석을 회사 시간에 팔려고 한 증거. 소셜미디어 캡처. 익명으로 보냈다. 직원 도덕 문제 회사는 조사했다. 지은은 경고받았다. 그녀의 인스타에 올라온 글, 요즘 힘들어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그녀는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은? 그 아이의 미래는? 나는 스스로 설득했다. 이건 정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준에게는 더 교묘하게. 그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를 찾았다. 온라인 포럼에서. 형준 변호사 피해자 모임 가상의 계정으로 가입. 이야기를 유도했다. 저도 피해봤어요. 증언들이 쏟아졌다. 증언 왜곡, 뇌물. 나는 그걸 모아 변호사회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윤리 위반 조사가 시작됐다. 형준의 사무소에 전화가 왔다. 그는 스트레스 받았다. 사촌 모임에서 들었다. 요즘 일이 안 풀려 좋았어.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밤마다 악몽. 할머니의 얼굴이 왜곡됐다. 민지야, 멈춰. 삼촌을 타겟으로 했다. 그의 회사, 세금 탈루 증거를 국세청에 보냈다. 탐정보고서 일부. 익명제보 감사팀이 움직였다. 삼촌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고모는 울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위로했다. 삼촌, 괜찮아질 거예요. 속으로는 달랐다. 이게 내가 할머니에게 한 짓의 대가다.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착했다. 이제는 괴물 같았다.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순간. 누구일까? 하지만 그녀가 이어 말했다. 할머니 일기 때문인가? 그거 헛소리야. 그 말에 동정심이 사라졌다. 나는 대답했다. 헛소리. 읽어볼래? 그녀는 거부했다. 떠났다. 나는 그 뒤를 쫓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녀의 회사가 그녀를 해고했다. 도덕 문제로.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남편이 떠났다. 내 탓인가? 아니, 그녀의 선택이었다. 형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직 6개월. 그의 명성은 무너졌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그는 술에 빠졌다. 사촌 모임에서 봤다. 민지야, 너는 운 좋네. 아무 일 없지. 그의 눈빛은 원망이었다.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웃었다. 운이 좋아 집에 돌아와 일기를 봤다. 할머니의 글, 복수는 피곤해. 할머니는 알았을까? 나는 이제 피곤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고모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땅 거래. 위조 문서.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부동산 사기의 증거는 일기와 공공기록. 고모는 체포됐다. 가족이 충격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장례식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물이 보였다. 하지만 내 눈물은 말랐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고모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가족을 위해 한 거예요,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판사는 증거를 봤다. 일기 복사본. 할머니의 서명.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적 죽음이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 아니, 공허했다. 이게 할머니를 되살리나? 아니.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덜어줬다. 조금. 삼촌의 회사는 파산 신청했다. 세금 추징금이 컸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소문이었다. 가족 라인에서 삭제됐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에 5점. 그녀의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그녀는 대답 못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이는 무죄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손자는 나였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다. 부모 잃고 할머니 손에서. 형주는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새로운 사무소 열었지만 클라이언트 없음.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너지. 직설적이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 그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익명 제보 IP. 하지만 가상이었다. 나는 웃었다. 오빠, 피곤해 보이네. 그는 떠났다. 분노로. 그날 밤 나는 미러를 봤다. 내 얼굴이 변했다. 차갑다. 예전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가족은 흩어졌다. 설날 모임 없음. 나는 혼자였다. 일기를 불태울까? 아니. 보관했다. 증거로. 하지만 내 심장은 무거웠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묶었다. 매일 그들의 소식을 확인했다. 습관처럼. 지은이 재혼했다. 실패. 형준이 자살 시도. 병원 입원. 나는 방문 안 갔다. 왜? 두려웠다. 내 작품을 보는 게? 할머니의 묘에 갔다. 할머니, 이게 맞아요. 바람이 불었다. 답 없음. 나는 돌아왔다. 일상으로. 하지만 변했다. 동료들이 민지 씨, 요즘 차가워졌어 말했다. 맞다. 감정이 메말랐다. 복수가 나를 먹었다. 새로운 계획. 아니.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원망. 그게 나를 지켰다. 안전하게.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집중력이 좋아졌다. 복수 덕분. 아이러니. 하지만 밤에는 불면. 약을 먹었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나는 웃었다. 스트레스. 삶이다. 지은이 연락했다. 민지야, 도와줘. 직장 소개. 나는 거절했다. 미안. 그녀는 울었다. 왜? 대답 안 함. 끊었다. 죄책감. 조금. 하지만 사라졌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형준의 소송. 나를 고소하려 함.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기각. 그는 더 무너졌다. 알코올 중독. 가족이 포기했다. 고모는 집에 갇혔다. 사회적 고립. 삼촌 소식 없음. 죽었을까? 모름. 나는 일기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의 고통. 내 동기. 하지만 이제 피곤. 새로운 사람 만났다. 데이트. 하지만 실패. 감정 공유 못함이 그는 떠났다. 너 너무 차가워. 맞다. 나는 변했다. 복수가 나를 만들었다. 1년 후 가족 재회. 아니. 각자 살음. 나는 안정. 하지만 빈틈. 지은의 아이 학교에서 만남. 우연. 아이가 지모라고. 나는 피했다. 왜? 두려움. 형준의 죽음 소식. 자살. 유서, 모든 게 그녀 탓 나를 가리킴. 하지만 증거 없음. 경찰 조사 끝. 나는 장례식 갔다. 멀리서. 그들의 눈빛. 나를 봄 의심. 집으로. 일기 여름. 마지막 페이지. 복수는 끝나지 않아. 나는 불태웠다. 제로. 하지만 머릿속에 남음. 이제 나는 산다. 평범하게. 하지만 밤마다 질문.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광기? 할머니, 당신의 침묵이 나를 만들었다. 그게 옳았을까?